이혼이야, 이혼. 내가 벌어다 주니까 사는 거지. 나 없으면 당신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자고. 역 앞 국수집. 저녁 손님들로 붐비는 홀에서 한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 사람들은 그녀를 사장님이라 불렀어요. 벽에는 구청 표창장과 모범 음식점 인증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야윈 얼굴, 구겨진 옷, 힘없는 발걸음. 여자 사장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구석 자리에 주저앉은 남자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 남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건설 자재 회사 영업부 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회사에서 쫓겨났고 오빠라고 부르던 여자는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돈도 여자도 모두 사라진 그날 밤, 남자는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전 부인의 국수집 앞에 서 있습니다. 몇 달 뒤, 이 남자는 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전 부인을 매몰차게 버리고 떠났던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인생이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내가 벌어다 주니까 사는 거야. 당신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정만수는 건설 자재 회사 영업부 팀장이었습니다. 회사 복도를 걸을 때면 후배들이 고개를 숙였고 거래처 사장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명함에 찍힌 팀장이라는 두 글자가 그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월급은 특별히 많지 않았지만 20년을 한 회사에서 버텨온 덕분에 나름의 위치는 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30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스스로를 가장으로서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현관에는 항상 그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그가 좋아하는 맥주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었고 아내 한경숙은 그 돈으로 집을 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숙은 말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결혼 초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잔소리도 없고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침묵은 답답함으로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경숙은 그러셨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정만수는 저녁 식탁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경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 없으면 이 집 어떻게 되는지 알아? 경숙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반응이 정만수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정만수는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의 모임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저 집에 있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숙은 그가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녀오세요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줄 뿐이었습니다. 결혼 25년. 아이는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둘 다 원했지만 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서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대화가 사라진 식탁, 각자의 방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 주말마다 따로 움직이는 두 사람. 부부라기보다는 같은 공간에 사는 타인에 가까웠습니다. 정만수는 그런 삶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쉰이 넘어서도 여전히 팀장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모든 것이 그저 의무와 책임으로만 느껴지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퇴근 후 술자리에서 가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팀장님, 집에 가기 싫으시죠? 정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적막함, 그 무의미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만수는 경숙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해? 경숙은 설거지를 하다 멈춰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만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행복한지 모르겠어. 경숙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만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일까? 옆에서는 경숙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정만수는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관성으로 움직이는 삶.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는 그저 의무를 수행하는 기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정만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그는 25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숙은 그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가방에 넣는 그녀의 손은 담담했습니다. 잘 지내세요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그녀는 먼저 구청을 나갔습니다. 정만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간단했습니다. 아파트는 팔아서 반씩 나눴고 각자의 명의로 된 예금은 각자 가졌습니다. 정만수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경숙이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만수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윤소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경쾌한 말투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그녀는 정만수 옆에 앉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팀장님, 되게 젊어 보이세요. 소라의 말에 정만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아직 한창이시잖아요. 50 넘었다고 하셨죠?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그 말들이 정만수의 귀에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둘은 따로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소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결혼 실패 경험, 지금은 혼자 살면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의 꿈 같은 것들.
정만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멋진 분 같아요. 소라는 정만수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경숙은 결혼 25년 내내 그를 여보나 당신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오빠라는 단어에는 묘한 친밀감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정만수와 소라는 자주 만났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 주말 영화 관람, 가끔 드라이브. 정만수는 오랜만에 삶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출근길이 가벼웠습니다. 소라는 정만수를 대단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오빠는 회사에서 팀장이시잖아요. 정말 능력 있으신 거예요. 오빠 같은 분은 요즘 드물어요. 책임감 있고 든든하시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만수는 자신이 정말로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쇼핑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데요. 정만수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돈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소라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만수는 회사 법인카드를 슬쩍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거래처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하면 됐습니다. 회계팀에서 영수증을 요구하면 적당히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20년을 다닌 회사였고 그는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소라의 쇼핑몰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장 보증금, 초기 상품 구매비, 인테리어 비용. 정만수는 그것이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라가 성공하면 자신도 그 열매를 나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소라는 정만수에게 계속 고마워했습니다. 오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만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은 경숙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정만수는 이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소라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디어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회사 후배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건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팀장님, 그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정만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김대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전 부인분 요즘 동네 국수집에서 일하신다고 하던데요. 정만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김대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봤어요. 역 앞 국수집이요. 홀에서 서빙하시던데. 정만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우월감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나 없이는 힘들겠지. 국수집까지 가서 일을 하다니. 그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 국수집인데? 김대리가 알려준 곳은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역 앞 상가였습니다. 정만수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숙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로 국수집에서 일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말이 되자 정만수는 소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래? 국수 어때? 소라는 좋다고 했습니다. 어디 갈 건데요? 정만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 거기 가자. 토요일 낮 정만수는 소라와 함께 그 국수집 앞에 섰습니다. 옛맛 국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정만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는 면 삶는 소리가 들렸고 손님들은 맛있게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경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가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힘겹게 일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경숙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깨끗한 흰색 앞치마를 입고 손님들과 밝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숙이 입구 쪽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경숙의 표정이 굳었지만 금방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앉으세요. 메뉴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대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라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괜찮아 보이네요. 깔끔하고. 정만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도 깨끗했고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위생등급 우수업소, 구청장 표창, 모범 음식점 인증. 정만수는 그 액자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경숙이 힘들게 남의 가게에서 고되게 일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곳은 명백히 경숙 자신의 가게였습니다. 주방에서 한 직원이 나와 경숙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4번 테이블 비빔국수 나가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추장 따로 드려요. 정만수의 귓가에 사장님이라는 단어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경숙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정만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라가 대신 말했습니다. 비빔국수 2개요. 경숙은 주문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경숙은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녀는 바빴지만 당황하거나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경숙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혼 생활 말년에 보이던 그 지친 표정이 없었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정갈한 그릇에 담긴 비빔국수는 보기에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정만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네요. 오빠 어떻게 알았어요? 정만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경숙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14,000원입니다. 정만수가 카드를 내밀자 경숙은 그것을 받아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영수증을 건네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쪽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정만수는 깜짝 놀라 경숙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숙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르시면 됩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그리고 다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소라가 물었습니다. 오빠 아는 분이었어요? 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응, 옛날에 알던 사람. 소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만수의 머릿속에는 경숙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사 쪽 조심하라고. 경숙의 말은 정만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내내 그는 불안했습니다. 회사 쪽을 조심하라니 대체 무슨 뜻이지? 하지만 회사에 도착해 보니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인사를 건넸고 메일함에는 일상적인 업무 메일만 쌓여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안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한 걱정이었나? 그는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쯤 회계팀 과장이 그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데요?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회계팀 과장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인데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정만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왜요? 회계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전체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감사가 들어갔어요. 정만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류에는 지난 6개월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소라의 쇼핑몰 관련 지출이었습니다. 이 부분들 거래처 접대라고 하셨는데 영수증이 매치가 안 돼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만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아, 그게 제가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회계팀 과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팀장님, 금액이 좀 큽니다. 총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래처 이름이랑 접대 목적 확인서 제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후 3시 정만수는 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부장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정 팀장 앉아요. 정만수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장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제가 설명을 정만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전부 개인 용도더군요. 이거 횡령 아닙니까? 정만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팀장, 20년을 함께 일했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만수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전부 다 갚을 테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문제는 금액만이 아닙니다. 부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업무 실적도 확인했는데 최근 반년 동안 팀 실적이 바닥이에요. 팀장님 개인 실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회사 돈 쓰면서 일은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만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소라를 만난 이후
그는 업무에 소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소라와의 약속에만 신경 썼고 근무 시간에도 종종 그녀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거래처 관리도 뒷전이었습니다. 부장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인사팀이랑 협의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할 겁니다. 퇴직금에서 횡령액은 공제하고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길, 정만수는 멍한 상태로 걸었습니다. 2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한 발 한 발 올라온 자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초라한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정만수는 소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소라가 받았습니다. 왜 오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소라야, 나 큰일 났어. 회사에서. 오빠 미안한데요. 소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정만수는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진짜 중요한 일이야. 나 지금 회사 잘렸어. 당신한테 쓴 돈 때문에. 그때 소라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거 제 탓인가요? 소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쓴 거잖아요. 저는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오빠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정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교나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오빠한테 기대한 거 없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만난 거고 오빠가 착각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일에 집중해야 해요. 미안하지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만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기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소라는 그를 차단했습니다. 정만수는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와 책상, 냉장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부셨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쫓겨났습니다. 횡령.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고소는 당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좁았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질 것입니다. 여자도 잃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소라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를 위해 썼던 돈, 800만 원이 넘는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의 대가였습니다. 돈도 잃었습니다. 퇴직금에서 횡령액이 공제되고 나니 손에 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모았던 것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제외하면 통장 잔고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만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한 캔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속은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만수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은 나이에
전 직장에서 불명예 퇴직한 사람을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곳에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정만수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끔은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모든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경숙과의 이혼, 소라와의 만남, 회삿돈 횡령. 하나하나가 파국으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경숙이었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묵묵히 옆을 지켰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집을 꾸렸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내가 벌어다 주니까 사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숙은 돈 때문에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만수는 그 의무를 짓밟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만수는 문득 경숙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옛맛국수. 그곳에서 본 경숙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당당하고 단단하던 그녀의 표정, 손님들에게 건네던 밝은 미소, 사장님이라고 불리던 모습. 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경숙의 식당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손님들이 보였고 경숙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만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동안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경숙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정만수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숙은 정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야윈 얼굴, 구겨진 옷, 힘없는 자세.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요. 경숙은 짧게 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식당 안은 저녁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경숙은 정만수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손님들 정리하고 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동정도 없었지만 냉대도 없었습니다. 정만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테이블이 12개 정도 되었고 거의 모든 자리가 차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국수를 맛있게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주방에서는 2명의 직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면을 삶고 다른 한 명은 고명을 올렸습니다. 경숙은 홀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능숙하고 빨랐습니다.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익숙함이었습니다. 정만수는 벽에 걸린 액자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2024년 모범 음식점 선정, 위생 등급 가등급, 구청장 표창, 그리고 신문 기사 스크랩도 있었습니다. 50대 여성, 이혼 후 국수집 창업해 성공,
사진 속 경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숙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의 준비 중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만수 앞에 국수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요. 경숙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그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경숙은 물을 한 잔 마시고 물었습니다. 회사 그만뒀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경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경리과 김대리, 여기 단골이에요. 들었어요. 정만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소문 다 났겠네. 경숙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법인카드 횡령으로 잘렸어. 퇴직금도 거의 다 까였고. 윤소라 씨 때문이죠? 경숙의 질문에 정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알아? 경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 전에 여기 왔었어요. 당신이 화장실 간 사이에 제 명함 보고 찾아왔더라고요. 정만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소라와 함께 이곳에 왔던 날. 그때 소라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떴었습니다. 경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당신 여자친구라면서 제가 방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정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숙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이미 이혼한 사람이니 상관없지만 그 사람 조심하세요. 회사 돈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라고요. 정만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숙이 했던 말, 회사 쪽 조심하라던 그 경고의 의미를 경숙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라가 어떤 사람인지, 정만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미리 말 안 했어?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경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했으면 들었겠어요? 그때 당신 제 말 듣는 사람이었나요? 정만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경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부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봐요. 그녀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3개월은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경숙이 말했습니다. 하루 8시간 최저시급 받으면서요. 그렇게 돈 모아서 이 가게 인수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권리금 2천만 원. 전부 대출이었죠. 정만수는 장부를 보며 놀랐습니다. 경숙은 이혼 후 단 2년 만에 이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자기 가게를 차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당신이랑 살 때보다 덜 힘들더라고요. 그 말이 정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경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동안 매일 눈치 보고 살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화났나,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릴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죠. 근데 혼자 사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요. 미안하다. 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경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혼은 저한테도 새 출발이었으니까요. 오히려 고마워요. 정만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고맙다니? 경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이혼하자고 안 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숨죽이고 눈치 보고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에 딸린 사람으로 살았겠죠.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식당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정만수는 창밖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경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이 찾아야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경숙이 정만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설거지하면서 손이 닿은 날도 있었고, 손님한테 욕먹은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닥을 기어야 딛고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정만수는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식은 국수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국수였습니다. 그것은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정만수는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와 잠들지 못했습니다. 경숙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는 지금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더 떨어질 곳도 없는 바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130만 원. 이번 달 전세금 관리비를 내면 80만 원이 남습니다. 한 달을 버티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정만수는 구직 사이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은 정가자를 원하는 곳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50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만수는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한 끼였습니다. 몸무게는 계속 빠졌고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만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걷다가 어느새 경숙의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은 끝났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경숙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의자를 올리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느리지만 꼼꼼한 동작이었습니다. 정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숙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만수를 발견했습니다. 또 왔어요? 정만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숙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경숙이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숙은 묻지 않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10분 후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먹어요. 정만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근데 나 지금 돈이 없어. 경숙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돈 내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먹어요. 정만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며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정만수가 말했습니다. 나 일 좀 시켜줄 수 있어? 경숙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무슨 일요?
정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거나, 설거지, 청소, 뭐든지. 돈은 조금만 줘도 돼. 경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지금 정말 절박해. 일자리가 없어. 어디도 안 뽑아줘. 경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와요. 오전 9시. 설거지랑 청소부터 시작할 거예요. 시급은 최저 시급. 그리고 한 가지 조건 있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제 말 잘 들어야 해요. 경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사장이고 당신은 직원이에요. 과거는 상관없어요. 이해했으면 내일 나오세요. 정만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꼭 나올게. 그날 밤 정만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내일 할 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밑바닥이었지만 적어도 붙잡을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정만수는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숙은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들어와요. 그녀는 앞치마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입어요.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정만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안도감. 20년간 영업부 팀장으로 입었던 정장 대신 이제는 흰 앞치마를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방법부터 알려줄게요. 경숙은 주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물은 뜨겁게 해야 하고 세제는 이만큼만 쓰면 돼요. 그릇은 이렇게 쌓아놓고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첫 설거지는 어려웠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벌겋게 변했고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와서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녀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정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만수는 설거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릇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숙과 다른 직원이 홀과 주방을 오가며 바빴습니다. 2시간의 전쟁 같은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정만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오후 3시 모든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정만수의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경숙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첫날 치고 잘했어요. 쉬었다가 저녁 준비하면 돼요. 정만수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경숙이 매일 하는 일이구나. 이혼 후 2년 동안 그녀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님 받고 쉴 틈 없이 움직이며 저녁 영업이 끝나고 정만수는 마지막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경숙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당이에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만 원. 정만수는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지. 정만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조심히 들어가고요. 정만수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손에 쥔 12만 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땀 흘려번 돈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만수는 매일 아침 9시에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로 시작한 일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재료 손질, 육수 우리기, 간단한 조리 보조까지 경숙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판은 이렇게 어슷하게 써세요. 너무 얇으면 타고 너무 두꺼우면 익지 않아요. 경숙의 설명을 들으며 정만수는 칼질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파 하나 제대로 못 썰었지만 보름쯤 지나자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습니다. 육수는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야 해요. 센 불에 끓이면 탁해져요. 정만수는 새벽 6시에 나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과 닭뼈를 넣고 팥뿌리와 마늘을 넣고 4시간을 끓였습니다. 맑고 깊은 맛의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손님들이 정만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설거지 소리가 조용하던데 꼼꼼하시네요. 정만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국수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경숙에게 말했습니다. 경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육수를 더 정성껏 우리고 있어요. 새로운 분이 잘 도와주셔서요. 정만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달째 정만수는 주방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면 삶기, 고명 올리기, 간 맞추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일 100그릇 이상을 만들다 보니 손에 익었습니다. 경숙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언했습니다. 면은 꼭 찬물에 헹궈야 해요. 그래야 쫄깃해요. 고명은 색깔 균형을 맞춰야 해요. 보기에도 맛있어 보여야 하거든요. 정만수는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배웠습니다. 회사에서 20년간 배운 것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숙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 경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정만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솔직하게 사니까요. 경숙이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거짓으로 산 날이 많았잖아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체면 차리려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으니까 편한 거예요. 정만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영업부 팀장도 아니고 누군가의 남편도 아니고 그저 식당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편했습니다. 3달째 정만수는 새벽 장보기를 맡았습니다. 경숙과 함께 새벽 5시에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는 이렇게 봐야 해요. 잎이 싱싱하고 색이 진한 걸로요. 생선은 눈이 맑아야 해요. 비늘에 윤기가 나는 것도 확인하고요. 시장 상인들이 경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깻잎 좋은 거 들어왔어요. 무 싸게 드릴게요. 많이 가져가세요. 경숙은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장을 봤습니다. 정만수는 그 옆에서 물건을 날랐습니다. 경숙 씨 남편이세요? 한 상인이 정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당황했지만 경숙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요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상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일 잘하시네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면 어때? 경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한 게 좋아요. 정만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줄어든 틈에 경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월급제로 바꿀까 해요. 정만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시급제가 나한테 더 유리한데.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일도 많이 배웠고 주방도 혼자 맡을 수 있잖아요. 월급제로 하면 20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주방장으로 일하는 거예요. 정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방장? 네. 경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홀을 맡을 테니 주방은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 그날 밤 정만수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석 달 전과는 다른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야위고 지쳐 보이던 얼굴 대신 어느 정도 생기가 도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된 후 정만수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경숙은 홀 관리와 손님 응대에 집중했고 정만수는 주방을 책임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면을 너무 오래 삶아서 퍼지게 만들기도 했고 간을 잘못 맞춰서 짜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숙은 화내지 않고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사장님, 이번 비빔국수는 정말 맛있어요. 손님의 칭찬에 경숙은 주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만들었어요. 칭찬 전해드릴게요. 정만수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정만수는 주방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점심시간에 60그릇을 혼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빨라졌고 실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경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새 메뉴 개발해 볼까요? 경숙이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따뜻한 국수가 잘 나갈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칼국수는 어때? 손으로 직접 반죽해서 만드는 거. 둘은 일주일 동안 칼국수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밀가루 배합 비율, 반죽 숙성 시간, 육수간 맞추기.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만족할 만한 맛이 나왔습니다. 이거다. 이 맛이야. 경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메뉴를 출시한 후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사장님, 칼국수 진짜 맛있어요. 면발이 쫄깃하고 국물이 깊어요. 여기 칼국수 먹으러 일부러 왔어요. 소문 들었거든요. 정만수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석 달 후 식당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경숙은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칼국수 메뉴 추가하고 손님이 확 늘었어요. 정만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다 사장님 덕분이지. 아니에요. 경숙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방 맡으면서 제가 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 맛도 더 좋아졌고요. 손님들 반응이 달라졌다고요. 정만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주방장님,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정만수는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손님은 놀라워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어요? 10년은 한 것 같은데요.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회사에서 쫓겨나고 여자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때 경숙의 식당 앞에서 망설이던 그날 만약 그때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경숙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급여 올려줄게요. 250으로요. 정만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도 충분해.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이 정도 실력이면 다른 데 가도 300은 받을 수 있어요. 정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데 갈 생각 없어. 여기가 좋아. 경숙은 잠시 정만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만수도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그날 밤 정만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훔치거나 속여서 번 돈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정만수는 핸드폰을 꺼내 소라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받은 상처도 그녀에 대한 미련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만수는 이제 옛맛 국수의 주방장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를 주방장님이라고 불렀고 그가 만든 음식을 믿고 먹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식당은 눈 내리는 날에도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추운 날에는 여기 칼국수죠. 사장님, 주방장님,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손님들의 인사에 경숙과 정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경숙과 정만수는 마주 앉았습니다. 경숙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보너스예요. 올해 덕분에 목표 매출 달성했어요. 정만수는 봉투를 열어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얼마야? 500만 원이요. 경숙이 대답했습니다.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만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과분해. 경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일한 만큼 드린 거예요. 정만수는 봉투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아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경숙 씨, 정만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고마워. 진짜로. 경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정만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1년 전에 여기 오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 경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준 건 기회뿐이에요. 그걸 잡은 건 당신 자신이고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경숙은 손만 내밀었을 뿐 다시 일어선 것은 정만수 자신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만수는 1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체중은 5kg 늘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노동 덕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맑아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칼 자국과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그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였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저녁엔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제대로 일했다는 증거였습니다. 2월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주방장님 계세요? 정만수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오자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 기획팀장입니다. 주방장님 레시피에 관심이 있어서요. 경숙과 정만수는 그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칼국수 레시피를 저희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습니다. 로열티는 매장당 월 200만 원, 10개 매장만 오픈해도 월 2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여기서 일할래요. 젊은이는 놀라워했습니다. 왜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요. 정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벌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정만수는 경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장님이랑 일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제 자리예요. 젊은이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경숙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큰돈 벌 기회였는데.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나 예전에 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 뭔데요? 경숙이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식당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평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밤에 잠들면 마음이 편한 것. 이게 진짜 성공 아닐까? 경숙은 잠시 정만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정만수는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경숙이 덧붙였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만수는 식당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테이블, 정돈된 의자, 반짝이는 바닥.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흰 앞치마를 입은 50대 남자.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멋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정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남 위에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자기 발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횡령으로 회사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정직한 노동자가 됐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살던 사람이 겸손을 배웠습니다. 경숙은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정만수는 대답했습니다. 응, 내일 봐. 그리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없었지만 밤에 잠이 왔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살았고 정직하게 일했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만수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헤매던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한 사람, 진짜 성공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일도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일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국수를 만들고 설거지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의 자부심이었고, 그의 인생이었습니다.